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 마이너스 1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시그마죠. 시그마는 공식도 있어요. 공식도 있는데 시그마는 먼저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그마라는 거는 수열의 합이에요. k가 1부터 1, 2, 3, 4 대입해서 이 값에 9까지 대입한 것들의 합입니다. 본질이 그 합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요. 2의 제곱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의미하는 게 2의 제곱. 그 다음에 2 대입하면은 2 더하기 1, 3의 제곱 되고요. 4의 제곱, 땡땡땡 해서 마지막에 9 집어넣으면은 1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값을 의미하는 게 요거고요. 이 뒤쪽에 의미하는 거를 써보겠습니다. 빼기 1 집어넣으면 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1의 제곱.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2의 제곱. 그래서 10 집어넣으면 9의 제곱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앞에 거는 2의 제곱부터 10의 제곱이고요. 뒤쪽은 0의 제곱부터 9의 제곱이에요. 뺐기 때문에 예를 들어 2의 제곱 사라지겠죠. 이렇게. 2의 제곱, 3의 제곱 다 사라져.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9의 제곱 있으니까 9의 제곱까지 다 사라질 거고요. 여기는 10의 제곱만 살아남겠네요. 안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이 앞쪽은 0의 제곱과 1의 제곱.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100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이 99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AN은 A1은 1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마이너스 A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을 만족시킨다. A11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시그마 기호를 잘 보세요. 자, 요거는 그냥 기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거지 이게 특별한 게 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관점을 여기에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합이다 이거죠. 합. 시그마에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얘를 봐야 된다. 얘. 그러니까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할 때는 자 이걸 1부터 n까지 대입했을 때 이 모양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1 대입해 보면 a1 a2고요. 그 다음에 k에 2 대입하면은 a2 a3 이렇게 되겠죠? a3 a4 이런 거예요. 원래 의미가. 그래서 n 대입하면은 an a n 플러스 1.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요. 머릿속에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본질인 겁니다. 시그마는 나타내기만 한 거예요. 표현만 했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요. 특징이 지워지죠, 여기. a3도 이렇게 지워져요. 다 지워지고 남는 게 결국은 a1과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요거만 남습니다. a1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우변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 근데 a11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n에 10을 대입하면 여기 11 모양이 나오겠네요. 자, n에 10을 대입해보고요. 첫째 항도 1이라고 주어졌습니다. 1 마이너스 a 11이 10 집어넣으면 이건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 마이너스 90이 되겠네요. 이걸로 넘어가고 90 마이너스 90 넘어가면 a11은 91 답은 9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A5가 5이고 시그마 K가 3부터 7까지 A2K-12 절대값입니다. 이 값이 20이다. A6의 값을 구하시오. 시그마 수열의 합이고요. 자, 절대값이 있죠? 절대값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요. A5가 5라고 줘졌어요. 그럼 만약에 다섯 번째 항 A5면 5 집어넣으면 10 빼기 10이니까 이게 0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이나 일곱 번째 항은요. 공차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10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집어넣을 때는 양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항을 대입하면 음수가 됩니다. 써볼게요. 자, 세 번째 항 집어넣으면 2의 a3 마이너스 10의 절대값인데 이 값이 음수가 되죠. 음수 되니까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면 되겠죠. 자, 네 번째 항이요. 네 번째 항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2의 a4 마이너스 10인데 이것도 음수가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은 여기 나왔죠? 일단 써볼게요. 다섯 번째 항부터는 0이니까 어차피 그냥 플러스라고 써볼게요. 2의 a5 마이너스 10. 여섯 번째 항은 2의 a6 마이너스 10. 일곱 번째 항 2의
A7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이 20이 돼요.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마이너스 2의 A3, 이거 마이너스 2의 A4, 플러스 2의 A5, 플러스 2의 A6, 플러스 2의 A7, 이거 플러스 10 나오죠. 이거 플러스 10, 여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해주면 다도 마이너스 10 되겠네. 이 값이 20.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면 30 되고요. 양변 2로 나눠보면은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A4, 플러스 A5, 플러스 A6, 플러스 A7, 15가 됩니다. 일반적인 풀이는요, 등차수로 이미 A와 D를 구하는 거죠. A와 D로 표현할 수 있어요. A 플러스 4D는 5. 그 다음에 이것도 A와 D로 표현해서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근데 특수적인 거를 좀 풀어보면, 특징을 잡아보면요, 다섯 번째 항이 주어졌죠. 그럼 여섯 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다섯 번째 항에 공차를 하나 더하면 되고요. 네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번 빼면 되겠죠. 자, 이 관계를 좀 이용해 볼게요. 이런 관계를 이용하면은, 이 세 번째 항은요, 다섯 번째 항에서 공차를 두 개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도 네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하나 빼주면 되겠죠. A5는 그대로 있고요. A6은 다섯 번째 항에 공차를 하나 더해주고요. 일곱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에 공차 두 개를 더해주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이용해 보면요. 다섯 번째 항은 10이 주어졌죠. 5네요. 자, 5.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A5, 마이너스 A5 두 개고 A5가 세 개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는 지워질 거고요. 자, A5 하나 남으니까 5가 되고요. 플러스 이거 2D, 플러스 D 하면 3D가 되고요. 그 다음에 D 또 2D가 있으니까 또 3D가 되겠네요. 15. 그래서 5 빼주면 10이 되고요. 6D가 10이니까 D 값은 6분의 10 약분하면 3분의 5가 됩니다. 문제에서 여섯 번째 항을 구하래요. 여섯 번째 항이 A5 더하기 D니까요. A5가 5죠. 5 더하기 공차 D가 3분의 5. 3분의 15 더하기 5에서 20. 최종 답은 3분의 2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fx라고 할 때 소수 부분은요 원래 값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면 됩니다. 정수 부분을 빼주면 되고 이 로그는요 밑이 10이죠. 상용 로그입니다. 밑이 10인 경우는 이 자릿수에 따라서 정수 부분이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 로그 1 그러면 0이 되고요. 자릿수가 두 자릿수면은 정수 부분이 1이 됩니다. 로그 100은 2가 되겠죠. 세 자릿수면 2. 그래서요 소수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로그 취한 값에서 정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지금 시그마 1부터 10까지 f 2의 k제곱 이 m 로그 2 마이너스 n이다 할 때 뭐 mn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f에 2의 k 2의 k를 대입해 보면요 이렇게 돼요. 일단 로그에 로그 x자리에 2의 k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것의 소수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 k 앞으로 이렇게 올 거고요. 여기서 정수 부분을 빼주면 이 값이 f2의 k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하나씩 해야 돼요. k가 1일 때부터 해볼게요. k가 1이면요. 이게 2의 그냥 2죠. 뭐 2의 1제곱. 이거는 정수 부분이 0입니다. 이게 한 자리 숫자는 정수 부분이 0이에요. 0이기 때문에 이 값은요. 그냥 로그 2가 돼요. 근데 로그 2 값이 지금 안 주어져서요. 그냥 자릿수 비교하려면 k를 위해서 2의 k제곱 이렇게 비교하는 게 더 낫겠네요. k가 자 2일 때는 로그 2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k가 3일 때 이 앞에 썼을까요? 그걸 좀 멀리 있으면은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로그 2의 세제곱 2의 8 2의 세제곱은 8이죠. 아직도 자릿수가 올라가지가 않았습니다. 4가 되면은요. 로그 2의 4제곱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16이죠. 정수 부분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1을 빼줘야 돼요. 이렇게. 그 전까지 다 0이었어요. 정수 부분이. 그 다음에 5일 때 로그 2의 5제곱 이것도 30이기 때문에 1. 그 다음에 k가 자 6일 때 로그 2의 6제곱
이것도 1 이렇게 되고요. K가 7이면 2의 7제곱이 128이에요. 2의 7제곱은 128. 자릿수 하나 늘어났죠? 세 자리죠? 정수 부분이 2가 됩니다. 이때부터 2를 빼주는 거예요. 8일 때 로그 2의 8제곱 빼기 2 이렇게 되고요. K가 9일 때도 510입니다. 아직까지는 2만 빼주면 되고요. K가 10이 되면 자, 2의 10제곱이 1024. 1000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릿수 하나 늘어났죠? 정수 부분이 3입니다. 3을 빼줘야 돼요. 이것들 다 더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 앞에 거 있는 거 보면 다 로그 2, 이거는 2로그 2, 3로그 2, 4로그 2에서요. 로그 2에 앞에 있는 개수만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부터 10까지 합이죠.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가 됩니다. 빼기 뒤에 있는 거는 1이 하나, 둘, 3개, 2가 3개, 2가 3개면 6이죠. 3이 하나. 그러면은 15. 15가 아니라 12죠. 12.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 m 더하기 n, 자, mn 55와 12를 더하면 되니까요. 67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을 로그 2의 n과 로그 2의 2n 플러스 1 사이의 정수로 정의할 때 fn의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 값 사이의 정수인데 요것이 정수되는 것들은 좀 쉽게 느낌이 오죠. 2의 거듭제곱 모양. 근데 얘는 좀 플러스 1이 있어서 느낌이 좀 잘 안 올 거예요. 근데 좀 감을 먼저 좀 잡아보면요. 예를 들어서 요거 1 없다고 치면은 요거 1 로그 2의 2n이죠. 요게 로그 2의 2 플러스 로그 2의 n 해서요. 로그 2의 2가 1입니다. 1 더하기 로그 2의 n. 얘는 로그 2의 n, 얘는 1 더하기 로그 2의 n. 1만큼 더 크죠? 1만큼 더 큰데 실질적으로 여기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요. 두 수의 간격이 1차이만큼, 1보다 아주 적게 큰 거죠. 1보다 조금 더 큰 것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 위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값 위주로 생각하고 1 좀 큰 거니까 요거보다 큰 것 중에서 정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쉽고요. 안 그러면 1, 2, 3, 4 다 집으면 1일 때 여기 1, 여기는 3, 뭐 2면은 2, 5 그러면 이쪽 값에 대한 이 감각이 아직 좋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 숫자 감각으로 볼게요. 자, 얘가 정수되는 것들은 n이 2의 거듭제곱. 기준이 예를 들어서 n값이요. 2, 여기 n값을 기준으로 잡으면 2, 4, 8, 16, 32, 어차피 넘어가죠. 20까지니까. 요거 기준으로 좀 잡으면 돼요. 일단, 자, 이럴 때 이제 fn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를 대입하면요. 여기 1 나오죠. 그럼 1과 뭐 사이에 정수. 근데 1보다는 커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2 나옵니다. 2. 이렇게. 그 다음에 n이 4면요. 이 4면이 2의 제곱이니까 2 나오죠. 정수 2와 뭐 사이의 정수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보다 큰 것 중에 가장 작은 정수. 8이 되면 2의 세제곱.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3이 되는데 그거보다 큰 정수니까 4. 그다음에 n이 16일 때는 16 집어넣으면 이게 4 나오죠. 이 4제곱. 그거보다 큰 거니까 정수는 5.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거. 예를 들어 1을 집어넣으면 아까 1이기 때문에 1보다 큰 게 2 나왔죠. 그럼 2와 4 사이에 있는 값을 집어넣으면 이 값 자체가 1.뭐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뭐와 2.뭐 사이에 있는 거 다 2가 되겠죠. 여기는 다 2가 되는 거예요. 2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얘도 해주면 여기 다 3이 되고 이렇게 4, 5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까지는 1이 되겠죠. 하나밖에 없겠네요. 뭐 1일 때는 1. 그래서 이거 더해보면요. 요거 1 하나 있고요. 자, 2가 요거 2일 때, 3일 때에서 2가 2개 있죠. 2 더하기 2. 그 다음에 3은 자, 4, 5, 6, 7에서 4개 있습니다. 3은 4개. 그럼 곱하기로 표현할까 이렇게? 그럼 이것도 2 곱하기 2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규칙이 또 보이죠? 그 다음에 4인 경우는 8부터 해가지고 15까지가 되겠죠? 16에서 8 빼면 됩니다. 8개 나옵니다. 4 곱하기 8.
그 다음에 5인 경우는요. 5는 여기가 20까지기 때문에 여기 20까지만 해주면 되겠죠. 16부터 20까지면 5개. 5는 5개만. 그럼 1 더하기 4 더하기 3, 4, 12 더하기 8, 32 더하기 2, 5, 25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두 개 더하면 5죠. 5랑 25랑 더하면 30이 되고요. 여기 두 개 더하면은 44. 답은 7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이 있고요. 빼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보면 시그마가 이거 똑같죠.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어차피 10번째 한까지를 다 더하는 건데 그것도 더하는 거고 빼기라고 하면 합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요. 이렇게 돼요. 합쳐서 이거를 빼면 되겠죠. 빼보면 k제곱 k제곱 사라져요. k제곱. 그 다음에 k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k니까 2k 되겠죠. 2k. 그리고 1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요. 시그마 공식이 있죠. 공식이 시그마 공식이 이겁니다. 시그마 k일 때는요 1부터 n까지 합이고 2분의 n에 n 플러스 1. 그래서 이 공식을요 이 원래 본질의 의미가 이거예요. 이 1부터 n까지 합이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고요. 실제로는 이 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k 제곱한 것들의 합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세제곱은 요거 있죠. 요거의 제곱이에요.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분배 법칙 해줘가지고요. 이 앞에 거 계산해 보면요. 자, 이 2는 또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시그마 이렇게 한번 더 써볼까요? 시그마의 k는 1부터 10까지 k 이렇게 되고요. 시그마의 k는 1부터 10까지 2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2 곱하기 이게 공식 방금 보여드린 거 2분의 n의 n 플러스 1 10의 11 이렇게 돼요. 이 점이 곱하기입니다. 더하기. 이거는 뭐냐면요. k라는 문자가 없잖아요. k가 뭐든지 상관없이 다 2가 나온다는 거예요. k가 1일 때도 2, k가 2일 때도 2, 계속 2가 몇 번 나온다? 1부터 10이니까 10번 나온다. 그래서 그냥 곱해서 20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분되고요. 그럼 110 더하기 20 하면은 130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m을 an이라고 할 때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가 점 a의 좌표는 2의 n제곱, 0이다. 여기고요. 두 점 1, 0과 2의 m제곱, m 2의 m제곱, m 얘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x좌표가 2의 n제곱인 점을 d라고 할 때, 이 점을 d라고 할 때 삼각형 ABD의 넓이는 2분의 m보다 작거나 같다. D점의 좌표를 알아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D점은 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의 식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를 보면요. x 증가량 2의 m제곱에서 1을 빼줘요. y 증가량은 m에서 0을 빼면 m 이렇게 되죠.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이 자 요거 1,0을 대입할게요. 그럼 직선의 식이 y-0은요 안 쓰겠습니다. 기울기 2의 m제곱 마이너스 1분의 m의 x 빼기 1. 여기에 x좌표에 2의 n제곱 집어넣으면 y 값이 나오겠죠? 여기 x좌표에 2의 n제곱 집어넣으면 y 값이 2의 m제곱 마이너스 1분의 m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이게 y값, 요 길이가 되는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곱하기 2분의 1. 이거 곱하기 가로 길이가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1 되겠죠. 2의 n제곱 마이너스 1. 똑같네요, 여기. 이렇게 제곱하면 되고요. 그리고 2분의 1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넓이인데 이 넓이가 2분의 m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m 양변에 m 양수죠. 양수가 사라지고 2도 이렇게 사라지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넘겨서 써보면 좌변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이거 넘어간 거예요. 2의 m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넘겨볼게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여기서 이제 n이 바뀌면서 m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바뀌면서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m에 대해서 원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m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게 로그가 돼요. 근데 이게 편할지 안 편할지 모르기 때문에 둘 다 써놓고 보겠습니다. 로그로 바뀌면서 로그 2에 이렇게 여기 안에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하나씩 구해 볼게요. A1부터 하나씩 구해 보겠습니다. A1은요, 뭐 요거 봐도 되고 요거 둘 중에 하나 보면 돼요. 위에 거 볼까요? 위에 거 볼게요. 1 집어넣으면은 2 마이너스 1, 1의 제곱, 1 더하기 1, 2죠. 2기 때문에 m이 최소값 1 나오게 돼요. 1이면 되겠죠? a가 2인 경우요.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빼기 1, 3이고요. 3의 제곱 9 더하기 1 하면 10 되겠죠. 이때가 이제 10 이렇게 돼요. 그럼 m 값이 3은 안 되고 4는 돼야 돼요. 4. 최소값 4. 그리고 3 대입하면요. 2의 제곱 8 빼기 1, 7의 제곱 7, 7, 49 더하기 1, 50 됩니다. 이렇게 50. 그러면 2의 5제곱이 32고요. 2의 6제곱이 64예요. 6은 돼야 되겠죠? 6. 이런 거 쓰면서 규칙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규칙이 그래도 안 보이면요. 우리 수열에서 방법 중에 하나는 일일이 다 구해가지고요. 항을 4개나 5개 정도까지는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규칙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일단 4일 때 보겠습니다. 4 대입하면요. 2의 4제곱 16 빼기 1 15 15의 제곱은 225 더하기 1하면 256 되겠네요. 226이요. 그럼 2의 6승이요. 쑥 써볼까요? 2의 6승이 64 이렇게 되고요. 2의 7제곱이 128, 2의 8제곱이 256, 2의 9제곱은 512, 2의 10제곱은 102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26이면요. 요거 한 2의 8제곱은 돼야 되겠죠? 7은 안 되고 이 값은 8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규칙이 좀 보이나요? 우리 수열 중에서는 이 첫째 항은 좀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수열에서는 이 첫째 항 규칙 안 맞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항을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좀 어려우면 두 번째 항까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흔치 않고요. 또 첫 번째 안 맞는 경우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외시키고 나면 두 번째부터는 4, 6, 8, 10 해서 짝수. 의문 나면 하나 더 해봐도 되겠죠. 만약에 의문이 난다면. 그리고 이제 보충 설명으로 제가 이거 좀 감각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m이 로그 2의 이 값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만족하는 어떤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로그는요 그래프 자체가 증가를 잘 안 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처음엔 증가를 좀 하다가 좀 지나고 나면 거의 이 x축과 비슷하게 갑니다. 이게 증가를 정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반에는 직접 계산해야 돼요. 이런 1, 마이너스 이런 건 무시를 못 합니다. 초반에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숫자가 좀 커졌다고 치면요. 커졌다고 치면은, 자, 이거에 비해서 이 플러스 1은 아주 작은 값. 거의 무시할 수가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 거의 무시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리고 이제 는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어차피 좀 생각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아주 작은 값.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예를 들어 이 2가 로그 성질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2 로그 2 무시했다면요. 2의 n제곱 빼기 1. 일단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로그 여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도 아주 작은 값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1 있다고 해서 이 값 자체가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아주 조금 변합니다. 우리는 정수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효과는 아주 미비해요. 그리고 요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하고 기여도를 보면요. 이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이 플러스 1보다는 마이너스를 뭐 제곱도 있기 때문에 얘는 완전히 이거에 비하면은 더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요거 일단 이것도 무시를 해보면 로그 2의 2의 n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가면 2n이 나와요. 2n. 2n은 딱 자연수죠. 근데 그거보다 실제적으로 조금 더 작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변이 대략적인 값은 뭐다? 2m보다 약간 작은 거예요. 2m 빼기 0. 뭐뭐뭐뭐 이렇게. 2m보다 아주 작은 값.
표현을 예를 들어 en에 아주 마이너스 조금 이렇게 붙여볼까요? en보다 조금 작은 값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 중에서 자연수니까 m은 en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숫자가 커지면은 다 뭐다? en이 된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4, 6, 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 이제 답을 구해보면요. 1부터 10까지의 합, 요거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는데 첫째 항의 규칙이 안 맞죠? 자, 이런 경우는 첫째 항까지 규칙을 맞춰줘요. 요거를 2면은 맞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2 해주고 빼기 1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다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1만 빼주면 됩니다. 그럼 짝수들의 합, 10번째죠? 우리 자 2로 묶어주면은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의 합 돼요. 빼기 1. 1부터 10까지의 합은 55죠. 곱하기 2 하면 110 빼기 1 해주면 109가 최종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이건 감각, 이런 감각이 좋아야지 이걸 좀 쉽게 접근해서 풀지, 안 그러면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이상입니다.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x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fx는 절대값 2x. 절대값 2x, 절대값 x가 v자 이렇게 되죠. 2x면 조금 더 이렇게 기울기가 2하고 마이너스 2 이런 v자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되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2는 fx이다. 요거는 주기성이죠. 2만큼 갈 때마다 똑같으니까 주기가 2. 네, 맨 처음 여기 주어진 것도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이만큼 범위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만큼 반복. 이 모양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x의 그래프와 로그 2n의 x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1부터 7까지 an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요 그래프 아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일 때 2가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0일 때 0, 1 집어넣으면 2. 그래서 이렇게 V자 모양이 그려집니다. 자, 이 모양이요,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쭉 갈 거고요. 로그 2n의 x, 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이 2n, 1보다 크죠? 1보다 크면 증가. 로그 그래프는 특징이 꼭 지나가는 점이 1,0.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그래프인데 지금 n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이게 더 증가를 안 합니다. 이 x축에 더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면 계속 요 2까지 안쪽에서는 계속 만나겠죠. 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안 만날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이 2가 되는 거. 2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려면요, 2n이 1로 넘어가서요, 2n의 제곱이 x. 이렇게 되니까요, x 값이 4n제곱. 4n제곱일 때, 여기 값이 2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올 때, 여기가 어떤 모양인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1, 그 다음에요, 2, 여기가 3이 되겠죠. 홀수일 때는 여기 찍히고요, 여기 짝수일 때는 이쪽에 찍혀요. 4n제곱은 짝수죠. 짝수니까 이 모양하고 똑같이 여기가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같은 높이라고 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선 더 이상 안 만나겠죠. 이렇게. 자, 이제 교점의 개수만 세면 돼요. 교점의 개수 세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게 하나 올라올 때마다 두 개씩 생기잖아요. 이 올라오는 개수가 일단 몇 개인지 볼게요. 2 갈 때마다 반복이 되니까요. 길이가 전체 4n제곱이잖아요. 지금. 요 길이가 4n제곱을 2로 나눠봐요. 2로 나눠보면은 2n제곱. 자, 개수가요. 이렇게 튀어나온 개수가 2n제곱. 이렇게 튀어나온 개수가 2n제곱입니다. 2n제곱이 있는데 다 두 개씩 생기죠. 각각. 그죠? 다 두 개씩 생기는데, 자, 요 전까지 이렇게 있어요. 두 개씩 생기는데, 맨 마지막, 여기 하나 생기죠. 여기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개만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체 튀어나온 게 2n제곱인데 2n제곱에 각각 두 개씩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하나 없으니까 1 빼줍니다. 이게 an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4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7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k n은 1부터 7까지 an. 여기 써보면 4n제곱 마이너스 1. 자, 공식 이용하면 되겠죠? 4 이렇게 되고요. 이거 n제곱인데 k 바꾸면 k제곱 공식입니다.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14, 15 이렇게 되겠죠. 빼기 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과 그냥 7 곱해주면 돼요. 6 약분하면요. 3으로 약분하면 5, 15, 3, 2 되고요. 또 이렇게 약분되면 2 되겠죠. 그럼 2, 7은 14 곱하기 5, 8, 40에서 7을 빼면 되겠네요. 곱하면은 660이 아니라 560이네요. 560에서 7 빼면은 553 이렇게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등차수요 AN에 대하여 SN은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등차수의 합이고요. 이 TN은 절대값을 씌운 겁니다. 등차수 절대값 씌운 것들의 합이 되겠습니다. SNTN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S7과 T7이 같고요. 나 6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SN과 TN의 합은 84이다 그랬습니다. T15의 값을 구하시오. 가조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S7과 T7이 같다고 했어요. S7은요, 첫 번째 항부터 A7까지의 합이고요. T7은 절대값이 있는 거죠. 절대값 A1, 절대값 A2에서 절대값 A7. 자, 이게 같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 항들 중에 양수는요, 만약에 A1이 양수다 그러면 어차피 사라지겠죠. 이렇게 양수인 것들은 다 사라질 거고, 만약에 음수인 항이 있다고 볼게요. A2가 음수라고 하면요, 여기는 A2인데 이쪽은 마이너스 A2가 되겠죠. 그럼 이 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이 A7까지의 항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AN인데, 자, N이 뭐 1, 2해서 7까지 되겠죠. 이렇게 요 범위에 있을 때는 AN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즉, 음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조건을 보겠습니다. 6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것이다. 자, 6 집어넣으면요. S6 더하기 T6이 84고요. 자, 이상 했기 때문에 7 한번 집어넣을게요. S7 더하기 T7은 84 이렇게 돼요. 이 식에서요. 한번 이렇게 빼볼게요. 자, 밑에 식에서 이 식을 빼보겠습니다. S7에서 S6을 빼면은 7번째 항까지 합이고 6번째 항까지 합을 빼주면 7번째 항만 나오겠죠. A7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값 씌운 거죠. 절대값 씌운 것들을 빼면 마찬가지로 A7의 절대값 이렇게 나와요. 빼주면은 0이 되겠죠. 즉 A7의 절대값과 A7 더한 게 0. 그럼 A7의 절대값이 결국 마이너스 A7과 같다는 거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7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이거 두 개를 보면요. 여기 7이 들어가죠. 이렇게. 7번째 항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7번째 항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둘 다 만족하려면 7번째 항은 0이 돼야만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S7과 T7이 같고, 요 합이 84잖아요? 이 값과 이 값이 똑같으니까, 요 하나 값이 이거의 절반인 42가 되겠죠. 그래서 S7이 42인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등차수열에서요, 7번째 항 0인 거, 그 다음에 7번째 항까지의 합이 42. 이거 이용하면 첫째 합과 공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써보겠습니다. 그럼 A 더하기 6D가 되겠죠. 7번째 항은 0이 되고요. 등차수열 합공식 2분의 n에 가로 열고 2a 더하기 n-1이니까 6d가 되겠죠. 이 값은 42. 여기서 좀 간단히 해보면 7로 나눠보면은 6이 되고요. 2 곱하면은 12가 되겠죠. 2a 플러스 6d는 10인데요. a 플러스 6d가 0이죠. 위 요거 a 더하기 a 플러스 6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 값이 0이니까 a만 남네요. a는 12. 그랬고요. 12 대입하면은 공차 d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a와 d 구했습니다. 여기서 목표가 t15죠. t15니까 여기 t15. 자, 요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요. 아까 7번째 항이 0이었죠. 6번째 항까지는 양수되고 7번째 항은 0, 8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는 음수가 됩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여기 좀 주어진 요 식을 이용해보면, 이제 요 식을 이용해볼게요. 자, 15를 대입해보면, S15 더하기 T15가 84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래서 요 S15를 구해보면 돼요. S15는 그냥 일반적인
등차 수열의 합이 됩니다. S15를 구해보면 2분의 항 n에 15에 2a a가 10이니까 24 더하기 n-1d n-1은 14 곱하기 공차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28이 되고요. 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약분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30. 그래서 S15가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은 T15가 114가 되겠네요. T15는 11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차수 n에 대하여 sn이 k가 1부터 n까지 ak고요. t는 절대값 쉬운 거의 합입니다.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a7은요 a6 더하기 a8과 같고 나 6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sn 더하기 tn은 84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등차수열이니까 보통 이제 a와 d로 표현하죠. a와 d를 구하는 게 일반적인 목표입니다. 이 식을요 a와 d로 표현해가지고 a 플러스 6d는 a 플러스 5d 더하기 a 플러스 7d 이렇게 식을 하나 얻어도 되고요. 요즘 특징을 잡아볼게요. 특징을 잡으면 여기 2로 나눠보면 이렇게 양변을 이렇게 2로 나눠볼게요. 2로 나눠보면은 이 우변의 모양이 등차 중앙되죠. 그렇죠? 6과 8의 합 2로 나누면은 등차 중앙인 a7이 됩니다. a7. 그래서 요 식 써보면 이렇게 돼요. 2분의 a7은 a7 이렇게 돼요. 2 곱해보면요. A7은 2A7이고요. 넘겨서 A7 하나 빼주면 A7은 0. 그래서 7번째 항이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 조건에서요. 6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만족한다. 그럼 6 집어넣어도 만족하고 이상이니까 7도 만족하겠죠. 여기 7번째 항을 구했으니까 7을 집어넣을게요. S7 더하기 T7은 84. 그리고 하나 더 큰 8도 한번 집어넣을게요. S8 더하기 78도 84. 자, 해서 이 두 식을 한번 빼볼게요. 아래식에서 이 식 빼보면 S8에서 S7을 빼면은 A의 8번째 항만 나옵니다. T도 빼주면 절대값의 A의 8번째 항 이렇게 돼요. 여기는 빼주면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요. 요 A8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A8이 돼야지 0이 되겠죠. 즉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마이너스 생겼다는 것은 이 A8이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요 A8, A9 해도 마찬가지고요. A9와 A10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8번째 항, 9번째 항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성질과 요 성질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요.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7번째 항은 0이고 8번째, 9번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공차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공차가 0이라고 한다면요. 7번째 항도 0이고 공차도 0이면 모든 항이 0이 되겠죠. 모든 항이 0이면 합이 이렇게 84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차는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7번째 항이 0이니까 그 전 항, 첫 번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는 양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째 항부터는 이제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요, 여기서 S1과요, T1은 같겠죠? S2와 T2도 같고요. 어디까지 갔냐면, 이게 7번째 항이 0이니까요, S7과 T7까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항부터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같아져요.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특징을 잡으면요, 여기 S7 이용할게요. S7을 이용해도 되고, S6을 이용해도 됩니다. 여기서 6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S6 더하기 T6도 84예요. 그래서 6을 이용해도 되고 7도 이용해도 되는데 이 7을 이용할게요. S7과 T7은 같고 이 합이 84였죠. 값이 똑같으니까 이 하나 값이 이거의 절반인 4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S7은 42. 그럼 요거하고 요거 이용해서 연립방정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수의 합공식 이용해보면요. 2분의 n의 항의개수 가로 열고 2a 더하기 n-니까 6d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42. 자, 그리고 7번째 항은 a 플러스 6d가 됩니다. 이 값은 0. 자, 두 연립방식 푸는데 a 플러스 6d가 여기 있죠. a 플러스 6d 더하기 이거 a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a와 같아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나눠보면요. 7 양변 나누면 6이 되고 A 2 곱하면은 12. A는 12가 됩니다. 자, A 12 대입하면요. 요 D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A와 D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요. T의 15를 구하는 거예요. 16번째. 근데 요걸 본 절대값이 있어서요.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는 양수고, 일곱 번째 항 0이고, 나머지는 음수니까 이렇게 나눠서 15번째 항까지 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지금 나 조건이 있죠. 6 이상. 자, 요거를 이용해보면 여기에 15를 한번 대입해볼게요. S15 더하기 T15가 84로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자, 요거 이용하면요. 자, 요 값은 구하기가 더 쉽죠. 얘를 구해서 이거 넘겨서 뺀 다음에 이 T15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등차수의 합이기 때문에요. 2분의 n에 가로 열고 2a 그러니까 24 더하기 n-1 14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28이고요. 여기까지 더 마이너스 4 그리고 나누면은 마이너스 2 곱하면은 마이너스 30 이 값이 마이너스 30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은 이렇게 우변으로 넘기면은 T15는 114가 됩니다. 답은 11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K가 M부터 M 플러스 4까지 SK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SN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N이요. 등차 수열의 합이죠. 2분의 N에 2A 2배 좀 100 되겠죠? 더하기 n-1의 공차가 마이너스 4 이렇게 곱해집니다. 이거 정리해보면요. 이 위에 게 가로 안에 있는 게요. 여기에 마이너스 4n 나오고요. 플러스 4 나오죠. 그래서 104 마이너스 4n 이렇게 돼요. 얘를 2로 나누면요. 52 마이너스 2n 됩니다. n에 52 마이너스 2n 2로도 묶어볼까요? 그러면 일어나면 26 마이너스 n. 그리고요, 요거의 의미를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m부터 m 플러스 4까지예요. 그러니까 m 대입하면 sm이 나오고요. m 플러스 1 대입하면 sm 플러스 1, m 플러스 2, m 플러스 3에서 sm 플러스 4까지. 결국 보면 이 개수가 5개예요. 5개로 일정합니다. 이 5개의 합의 최대 구하는 거예요, 최대. 근데 SN의 이 모양이 여기 있죠. 근데 모양이 보니까 2차식입니다. 2차식. 얘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0이 되는 게, 자, n이 0하고 26일 때 0이 되죠. 여기 이제 n이라고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0과 26. 여기서 0이 되고, 여기서 위로 볼록. 2차 한계수가 음수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5개의 값, 예를 들어 어떤 값을 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y 값이 이 s 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5개를 선택했을 때 합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함수 값이 큰 이쪽 부분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5개. 그럼 가운데 2차는 대칭성이 특징입니다. 대칭성. 가운데가 0과 26이니까 13일 때가 딱 대칭이 되는데요. 그럼 이것도 가운데 있는 13. 그리고 옆에 2개씩 이렇게. 11, 12, 13, 14, 15일 때 이렇게 선택할 때가 값이 가장 큰 게 5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m은 뭘 선택하면 되냐면요. 여기 m부터 시작해서 m 플러스 4까지니까 m은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거요. 11, 11, 12, 13, 14, 15가 되면 되니까 m 값은 11이 답이 되겠습니다. m은 11 이상입니다. 등차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1, a2, a3는 159다. 나에는요, am-2, am-1, am 더한 게 96인 자연수 m에 대하여 합이 425이다. a11의 값을 구하시오. 가조건 볼게요. 식이 하나 있죠?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중앙 이용하면요, 요 a1 더하기 a3가 2배의 a2랑 같죠, 이렇게. 결국 이 3개를 더하면은 그냥 요거의 3배,
A2의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A2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 앞으로 보면. 그래서 A2 값이요. 3으로 나눠주면 3, 5, 15, 3, 3, 9. 그래서 53.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끌어낼 게 없습니다. 정보가. 자, 그리고 나도요. 마찬가지로 요거의 3배가 그러면 96이 되겠죠. A, M-1이 요거 3으로 나누면 3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2개,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정보가 3개 있는 거예요. 합, K번째항까지 합. 그럴 때 A11을 구하라 이겁니다. 이 문제를요, 우리가 일반적인 풀이, 예를 들어 A와 D를 구한다. 그럼 A 플러스 D가 53. 그럼 A 플러스 M-2D가 32. 그리고 N번째항까지 수열의 합공식 425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되겠죠. 되겠지만은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점수가 좀 높은 것들은요, 특수적 풀이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수열 같은 경우는요, 어려워지면 특징 잡는 연습을 해야 돼요. 수열도 그렇고 대표적인 게 도형이나 뭐 경우의 수 확률 이런 것들도 이 특징 잡는 게 이게 중요한 그런 단원입니다. 단원의 특징이.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우면 특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과연 이 두 번째 항과 m-1번째 항과 m까지의 합, 보통은요 우리가 이 수열의 합을 구할 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유도할 때 보면요, 만약에 여기 맨 마지막에 m이라고 하면 m-1 am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등차에서 합 증명할 때 이렇게 두 개 더한 거,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같죠. 그리고 우리가 등비수열 합이, 등차수열 합이요 2분의 n에 첫째 항과 끝항 더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게 첫째 항 끝항이지만 두 번째 항과 끝에서 두 번째 항을 더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주어진 게 지금 두 번째 항 m-1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게 주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얘를 대입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가 1부터 m이니까 m에 첫째 항과 끝항의 합인데 여기서는 두 번째와 끝에서 두 번째 이거 두 개 더한 거 53과 32 더하면 85가 되겠네요. 이렇게 요 값이 425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m 값이 나오겠죠. 85로 나누면요 5, 8, 45, 20이니까 5되고 곱하면 m이 10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발견하면 좋고요. 이게 뭐 발견을 못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A랑 D로 표현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돼요. M이 10 구했으니까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A9가 되겠네요. 10이니까 9. A9는요, A 플러스 8D가 되겠죠? 자, 이 값이 32고요. A2는 A 플러스 D. 이 값이 53. 이렇게 됩니다. 빼보면은 7D가 빼보면 마이너스 21 되겠네요. D 값은 마이너스 3. D를 대입하면은 D 여기다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넘어가면 56. A랑 D 다 구했죠? 목적이 A11이었어요. 11번째 항은 A 플러스 10D. A는 56이고요.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0 해주면 26. 26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등차수열 AN이 AO 더하기 A13이 3A9이고 1부터 18까지의 합이 2분의 9일 때 A13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접근할 때는 일단 이 특수적 풀이 방법, 즉 특징이 있나를 좀 보는 겁니다. 근데 5, 13, 9, 9가요. 이거의 등차 중앙이긴 해요. 했는데 뭐 크게 이쪽하고 상관이 크게 별로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걸 한번 할게요. 일반적인 거라는 건 A랑 D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이 식은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이 A 플러스 4D 더하기 13번째 항이면 A 플러스 12D가 3배의 아홉 번째 항 A 플러스 8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이거 3A죠. 이렇게 넘기면은 A만 남고요. 그 다음에 좌변이 이거 두 개 더하면 16D고요. 이거는 24D네요. 24D. 1로 넘길까요? 1로 넘기면 24에서 16을 빼줍니다. 8D. 이렇게. 그래서 0. 그래서 A 플러스 8D는 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요게 결국은 A9랑도 같은 거예요. 9번째. 그래서 A9가 0. 아까 뭐 특징을 잡으면 어떻게 잡는 거냐면요. 보여드리면 우리 등차 그 중앙이 있잖아요. 등차 중앙.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더한 게 2배의 A9랑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넘기면 A9가 0 해서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번째 한까지 합, 이거는 등차수열 합공식 그냥 써야 될 것 같아요. 2분의 n에 가로 열기 2a 플러스 n-1이면 17d 요거 해준 값이 2분의 9 요거랑 요거 두 개 연립방식 풀면 되는 겁니다. 미지수 2개, 식 2개. 자, 요 식에서요 a 값이 마이너스 8d가 되겠죠. 대입을 합니다. 마이너스 8d에 2 곱하면 마이너스 16d가 되고요. 17d 더하면 d 되겠네요. 18d고 요거 2도 어차피 똑같죠? 우변은 9. d는 2분의 1. d가 2분의 1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4. 그러면 a랑 d 다 구했죠. 목표가 a13의 값 구하라. a14면 a 플러스 12d. a가 마이너스 4고요. d가 2분의 1 대입하면 6 되겠죠. 최종 답은 2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n이 1부터 20까지 an은 p라고 할 때 등식 2an 플러스 n은 p. 자, n을 1보다 크게 나왔다가 성립한다. a10의 값을 구하시오. 다음 p는 상수다. p가 상수래요. 1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더했더니 상수가 나온 겁니다. 상수. 그리고 2an 플러스 n은 p. 이것도 상수죠. 그러면은 요 an이요. 이 an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n 플러스 p가 되고요. 2로 나눠보면 an은 마이너스 2분의 1 n 플러스 2분의 p. 그래서 an 값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일반항이. 1차식이죠.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 수열의 합, 20번째 항까지 합이 p라고 주어진 겁니다. 이거 이용하면 되겠죠? 이거 합이니까요. 시그마 써볼게요. k가 1부터 20까지 이걸 다 더합니다. k로 바꿔야 되겠죠? 플러스 2분의 p. 계산을 해보면요.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 앞으로 나오고요. 근데 시그마 k 공식 2분의 n에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상수항이기 때문에 요 20하고 곱해주면 됩니다. 곱하면 플러스 10. 자, 이걸 다 더한 값이 결국 뭐랑 같아진다? p랑 같아진다. 여기 10p인데 p 빼먹었네요. 2분의 p와 20 곱하면 10p. 이거 계산해보면요. 이거 4 이렇게 약분되니까 5고요. 105가 되겠네요. 그 마이너스 105. p가 1로 넘어가고요. 마이너스 105 1로 우변 넘어갈게요. 9p는 105. p 값이 9분의 105가 되겠죠. 99 맞죠?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은 3, 3, 3, 9, 3, 5, 15. p 값이 3분의 35가 됩니다. 자, 그럼 A10값. 아까 AN 구했죠, 여기? 10 집어넣으면 되겠죠. 10 집어넣으면 A10이요. 마이너스 5 되고요. 플러스 2분의 P. 2분의 P니까 6분의 35. 이거를 통분하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30 되니까 더하면 5. 답은 6분의 5가 됩니다. 근데 요거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그냥 양변에 이렇게 여기서 시그마 이렇게 치환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20번째 항까지. 그럼 여기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시그마 an이 p죠. 그래서 요 값이 2p 됩니다. 2p. 2p 더하기 이거 시그마 20번째 항까지 합하면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우변도 상수죠. 상수 20번째 항까지. 그럼 20 곱하기 p 20p. 그래서 이거 똑같이 구하면 p값 구해지고 또 대입하면 a도 구해지겠죠. 이상입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자연수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A2 범위가 있고 A4 범위가 있을 때 1부터 5까지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 파악을 해볼게요. 자,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자연수라고 돼 있어요. 자연수 조건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게 뭐 큰 항이 아니죠. 그 초반에 나온 항들이고 합도 5까지만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등식이 아니라 뭔가요? 부등식이죠. 부등식이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 자연수라는 걸 잘 봐야 돼요. 우리 방정식에서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 부정방정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부정방정식 완전한 식은 아니고요.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조건도 있고 여기 주어진 것도 어떤 조건으로 주어졌죠. 부등식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은요. 일일이 계산하는 거. 우리 x 플러스 y는 5 해를 구하라. 특별한 게 없어요. 자연수 조건이 있다 그러면 1, 4, 2, 3 해가지고 다 쓰는 거밖에 없어요. 보통 뭐 노가다 뛴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방정식 풀이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자연수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항이 일단 AR인데 이거는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인데 자연수예요. 자연수가 요거 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해보는 거예요. 첫째, 제일 간단한 거 A가 1일 때부터 해보면 되겠죠. 자, A가 1인 경우 그럼 R이 5 또는 6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 1 집어넣고 5면은 5의 세제곱 하면 벌써 5의 세제곱만 해도 125 너무 커지죠. 그러니까 A가 1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A가 2인 경우 자, A가 2면요. 자, 2가 되면 R이 될 수 있는 게 3밖에 안 되죠. 2도 안 되고 그 다음에 4는 넘어가죠. 그래서 2, 3 2, 3 대입해 보면은 자, 2 곱하기 3의 세제곱 27 54니까 요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3일 때 자, A가 3이면 R이 될 수 있는 게 1도 안 되고 2밖에 안 되죠. 3도 안 되고 R은 2. 이 값을 여기 대입을 해봅니다. 그럼 A는 3, R은 2의 세제곱 8, 3, 8은 24. 24면 성립하지가 않죠. 이건 안 돼요. 그리고 A가 4. 자, A가 4면은 R이 1. R이 1이면 당연히 이거 안 되겠죠. 그리고 A가 5면은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이거 A가 4면 R 1도 안 되네요. 여기서 벌써 안 됐어요. 2도 안 되고요. 5면은 요때가 1 하나만 되는데 이걸 만족하지가 않죠. 그죠? 6도 마찬가지로 6이면 R이 1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만족하지가 R이 1이면 일단 만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7 넘어가면 안 되고 만족하는 거는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은 뭐 찍어서 푸는 것 같기도 하지만 원래 부정방정식이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랑 R값 구했어요. 그럴 때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등비수열 합공식 쓰면 되겠죠? R-1분의 R이 3이고요. 첫째 항이 2입니다. 첫째 항의 R의 항의 개수 5제곱 빼기 1. 3-1, 2니까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래서 3의 5제곱이요. 243입니다. 거기서 빼기 1 해주면 242가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정수인 그랬어요. 등비수열과 자연수 m이 m도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m의 값을 구하시오. 가조건이 2와 3 더한 게 4와 10이고요. 나조건은 1부터 m까지 ak가 122. 지금 여기 보면 m은 여기에만 있죠.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자연수라는 조건만 있긴 한데 다른 거하고 일단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일단은 요거 볼게요. 첫째 항이 공비가 정수. 두 번째 항이면 AR이죠. A가 2니까 2 곱하기 R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항은 2 곱하기 R의 제곱. 요 값이 4보다 크고 12보다 작거나 같다. 요 모양이 이제 연립부등식이 되겠네요. 일단 2로 나눠볼까요? 그럼 2 R 플러스 R 제곱 6. 자, 이거 원래는 연립분식이 푸는 건데요. 이 근 자체가 정수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정수 되는 거, 공비가 정수기 때문에요. 이 정수 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나요. 왜냐면 벌써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제곱. 아래다가 좀 예를 들어 5만 집어넣어도 25 이렇게 크기 때문에 얘가 더해봤자 뭐 5 같은 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5도 안 될 거고 4도 4, 4, 16 예를 들어 16에 이게 뭐 부호 반대라고 해도 마이너스 4
해서 훨씬 더 큰 값이 나와요. 4까지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럼 3이면 9. 여기 3이기 때문에 뿔마해지면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뭐냐면 R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만 확인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 줄도 알아야 돼요. 이런 게 뭐 찍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수학에서도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감각을 키워서 접근을 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대입해 보면요, 한번. 자, 마이너스 3이고요. 제곱하면 9, 더하면 6 되니까 6 나오죠? 얘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2는요.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4. 2 나오니까 2가 안 되죠. 여기 등호가 없어요. 얘는 안 되고요. 네,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돼서 0이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리고 0도 당연히 0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1 대입해보면 1 더하기 1, 2니까 안 되고요. 자, 2 대입해보면 2 더하기 4, 6이니까 6 되겠죠? 자, 2는 되네요. 찾았고요. 3이면 3 더하기 9 넘어갔죠? 안 돼요. 마이너스 3 또는 2 요거 두 개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나조건요. 1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122. 자, 이것도요. 만약에 좀 n을 구하는 건데 이 숫자가 좀 등비수열이잖아요. 등비수열이면 이 122 같은 거는 큰 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잡을 때 이거 직접 대입해서 그냥 하나씩 해봐도 확인할 수도 있겠구나. 또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서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머릿속에 생각한 다음에 접근해가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한번. 직접 그냥 2. 첫째 항이 2예요. 첫째 항이 여기죠. 2고 공비가 2. 두 번째 항은 4. 8, 16, 32, 64, 128, 256. 그래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더해가지고 122가 나올 수 있나를 보는 겁니다. 이거 어차피 안 되고 128도 안 됐죠?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돼요. 더해가지고 122가 나오는지. 근데 이거 더해보면요. 127 나와요. 그래서 안 돼요. 얘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확인해도 돼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인 경우도 2, 마이너스 3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겠죠. 3, 6, 18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몇 개 쓴 다음에 합이 요거 나오는지를 확인해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거 정확히 한번 해볼게요. 식으로다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보면요. 공비가 지금 마이너스 3일 때 해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r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첫째 항이 2에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3의 m제곱 이 값이 122. 그럼 1 더하기 3 4죠. 이렇게 약분되면은 2가 될 거고요. 2가 1로 곱해지면은 244가 되겠네요. 그리고요, 요 1 넘어갈게요. 1 넘어가면은 243이 되고요. 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있고요. 마이너스 3의 m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 243의 소인수분을 이렇게 해보면은 81 곱하기 3에서 3의 5제곱 이렇게 돼요. 5제곱 나오려면 m이 5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의 홀수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나와서 여기 플러스로 만들어주겠죠. m이 5면 됩니다. 찾은 거죠. 아까처럼 해도 이거 두 개만 더했어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구하는 게 am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즉 a5를 구하면 되는 거죠. m 값이 5니까. a5는 ar의 4제곱이고요. a는 2, 자, r의 공비가 지금 마이너스 3이었죠? 마이너스 3의 4제곱. 2 곱하기 요게 9981 이렇게 돼요. 16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3의 값을 구하시오. 가 A1 곱하기 A2는 2배의 A3이고요. 1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이렇게 된다고 됐네요. 위에 거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은 등비수열 그랬죠? A랑 R 이용합니다. 첫 번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AR. 곱한 값이 2배의 세 번째 항은요. AR 제곱이 되겠죠.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요. A도 양수가 되겠죠. A로 하나 나누면 하나 이렇게 사라지겠고요. R도 양수. 모든 항이 양수 되면 R도 양수 돼야 되겠네요. R 하나 나누면 이렇게. 그래서 A는 2R. 이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20번째 항까지 합이죠. 등비수열 합공식이 있죠. R-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 근데 요거는 공비가 1이 아닐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면 못 씁니다. 그럼 1일 때는 따로 확인해 줘야 되는데, 공비가 1이 되면요. 1이라는 거는 모든 항이 다 같은 수가 돼야 돼요. 그럼 A21이나 A1이나 같겠죠? 같으면 이 값이 0 나옵니다. 0이면 20번째 항까지 합이 0이 돼야 되는데 모든 항이 양수라는 조건에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R은 자 1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식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변도 써볼게요. 3분의 20번째 항은 AR의 20제곱 빼기 A. 자 양변 A 똑같죠? 양변 A로 나눠주면은 사라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에 것도 똑같네요. R의 20제곱 빼기 1, R의 20제곱 빼기 1. R은 1이 아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양변 이 값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 나누면은 어차피 사라질 거고 R-1이 3이랑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R 값은 4. R 4 대입하면 A 값은 8 나오겠네요. A는 8. 문제가 A3 구하는 거죠. A3은 AR 제곱. A 값이 8이고요. R은 4. 4의 제곱 16. 해주면 128 이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항의 양의 실수인 등비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등비수열이라고 돼 있고요. 그럼 A랑 R 기준입니다. S3이 7A3과 같고, 그 다음 시그마 AN분의 SN 이 값을 구하시오. 일단 특징을 보니까요, 뭐 특징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로 가겠습니다. 즉 A랑 R이 표현되게끔 보면요. S3 세 번째 항까지 합이죠. 공식 굳이 쓸 필요 없이 항이 몇 개 안 되면 바로 쓰세요. 그냥 A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값이 7에 A3은 AR 제곱 이렇게 되겠죠.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에요. 양변 A로 나누면요.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7R 제곱. 이거 R에 대한 2차 방정식 모양이 나왔죠? 넘겨서 정리해보면 6R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은 0. 그리고 2R 3R에 1에 마이너스 1 나오면 이쪽에 마이너스 붙고 플러스 공비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근데 모든 항이 양수가 되려면요. 공비 양수 돼야 되겠죠? 그래서 R은 2분의 1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뭐 특별한 특징은 없고요. AN분의 SN 해볼게요. 자, AN은 AR의 n-1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SN은 R-1 요거 R 1보다 작죠? 1 빼기 R로 쓸게요. 1 빼기 R 분해인데 어차피 여기다 써도 상관없겠죠? 분수니까 1-R 분의 첫째 항 A의 1-R의 n제곱. 자, 요거 이제 시그마 문제입니다. 자, R의 2분의 1 구했으니까요. 2분의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A 사라지고요. 분자분모 있으니까. 2분의 1이면 1 빼기 2분의 1 하면 2분의 1 되겠죠? 2분의 1이니까 분자분모 2 곱하면 사라지면서 2가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 정도에서 한번 써보면요. 분모는 2분의 1에 n-1제곱 되고요. 분자는 자, 2 곱하기 1-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를 먼저 정리해보면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2예요. 이거 사라지면서 이렇게 2가 나오는 건데 위에도 2가 있죠? 사라지고. 그리고 분자 분모에 2의 n제곱을 곱해 볼게요. 여기 2의 n제곱 곱하면 사라지고요. 여기가 1이 2의 n제곱, 여기는 1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n은 1부터 8까지. 이거 뭐 계산하면 되겠네요. 나눠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 앞에 거는요, 이게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합공식 이용하면 됩니다. 공비가 2죠. R-1분의 첫째 항 1 집어넣으면 2 나와요. 그리고 공비도 2. 2의 항의 개수가 1부터 8이니까 8개. 8제곱 빼기 1. 자, 그리고 뒤에 거. 이 뒤에 거는 마이너스. 상수는 그냥 얘랑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8. 그리고 1이고요. 여기 전개시키면 2의 9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0. 2의 9제곱이 512예요. 빼기 10 해주니까 502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A에는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비가 1보다 큰 등비 수열이다. 관계가 A3후 A5 곱과 A1이 같고요. AK분의 1 더한 거하고 AK를 더한 게 같다. 자, 이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등비수열이니까요. 여기서 세 번째 항은 AR제곱 되겠죠. 다섯 번째 항은 AR의 4제곱. 첫 번째 항은 A. 첫째 항이 양수 공비도 1보다 크면 다 양수가 되겠죠. 모든 수열이. 그래서 A로 나눠주면요. 하나 이렇게 사라지고 이게 1 됩니다. A R의 6제곱은 1. 이렇게. 그럼 여기서요. 일단 제가 한번 특징을 한번 잡아볼게요. 특징을 잡아서 풀고 특수적 풀이요. 일반적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을 잡으면요. 이 등비수열은 역수를 취해야 돼요. 이렇게 역수를 해도 여전히 등비수열이 돼요. 공비는 역수가 됩니다. R분의 1이 됩니다. 얘도 등비수열의 합이고 이것도 등비수열의 합인데 주어진 조건이 요거예요. AR의 6제곱이 1. 근데 AR의 6제곱이 7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7번째 항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를 보면요. A1, A2, A3 쭉 있는데 A7이 있고 자, 요게 1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등비수열, 이 비율에서는 1이 기준이에요. 등비 또는 지수, 로그 이런 것들은 다 1 기준입니다. 그럼 얘를 8번째 항은 여기서 공비 한번 이렇게 곱한 거고요. 그 전항은 공비로 한번 나눈 겁니다. 이렇게 관계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수 취한 거. A7분의 1도, 자, 이런 역수치도 이렇게 똑같이 1 나오겠죠? 그럼 A6분의 1은요? 요거의 역수니까 이게 R 될 거고요. 여기가 R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더하는데 지금 요 모양이에요. 이렇게. 여기 있는 모양이 이쪽에 똑같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쪽 모양은 여기 나타나고. 그러니까 합이 같아지려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적으로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7번째 항이기 때문에 앞에 6개가 있죠. 뒤에도 6개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 맨 마지막 항이 A13이 되면 되겠네요. 6개 하나 더 있으니까 총 13개. 그래서 여기가 n값이 13이면 되는 겁니다. 특징을 잡으면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일반적인 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보가 지금 AR 6제곱은 1인 거예요. 자, 지우고 이쪽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첫째 항도 A분의 1이 되고요. 공비도 R분의 1이 되는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R분의 1 공비고요. 첫째 항은 A분의 1 가로 열고 1 빼기 R분의 1의 항의 개수가 n개 n제곱. 자, 이 값과 우변은요 1 빼기 공비가 R이고요. 첫째 항도 A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 곱하면 이거 사라지고 양변해요. 여기 A 제곱 되겠죠? 이거 분자 분모에 R 곱하면요. 이렇게 돼요. 여기가 R-1 되고 분자에 R이 하나 올라갑니다. 근데 R-1하고 1-R하고는 분모, 아니, 부호만 차이죠? 나누면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만 하나 붙으면 돼요. 이쪽에 이렇게 마이너스 붙일게요. 그리고 양변에 R의 n제곱을 곱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R의 n 플러스 1 되고요. 여기는 그냥 여기 안에다가 R의 n제곱을 곱해 줄게요.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에는 a제곱에 R의 n제곱에 1 마이너스 R의 n제곱. 그러면 1 빼기 R의 n제곱하고 R의 n제곱 빼기 1은 부호만 반대죠? 나누면 이렇게 사라지면서 이거 다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그러면 R은 A제곱, R의 N제곱 이렇게 되고요. R 나누면은 이거 사라지면서 여기 빼기 1 하면 되겠죠? 그럼 1 되는 거고요. A, R의 6제곱이 1이었기 때문에 여기 A를 없애보면요. A는 R의 6제곱분의 1. 지수로 쓰면 R의 마이너스 6제곱 되겠네요. 대입합니다. 이 A 자리에. 1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R의 마이너스 12에 m-1이니까 m-13. 이 값이 1 되기 위해서는 지수가 0 돼야 되니까 n은 13.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항이 AN이 2의 1-n인 수열 AN이 되어 첫 장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일반항이요 2의 1-n 지수 형태죠. 등비수열입니다. 공비를 볼 때는 2의 -1제곱 보면 돼요. 2분의 1,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첫째 항은 n에 1 집어넣으면 됩니다. 1 집어넣으면 2의 0제곱이니까 1. 니은 기억 보겠습니다. 수열. 로그 A는 등차 수열이다. 자, 이 정도는 좀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등비 수열을 로그치 하면 등차 수열이 됩니다. 확인을 해보면, 로그치 해보면, 로그 2의 1-n 이렇게 되죠. 앞으로 가서요, 1-n의 로그 2. 이 식은 n에 대한 1차식이죠. 상수입니다. 그래서 n에 대한 1차식 등차 수열 되고요. 이게 다시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로그 2의 n 플러스 로그 2 해주면 공차가 마이너스 로그 2인 등차 수열입니다. 첫째 항은 1 집어넣으면 0 되죠. 첫째 항은 0, 공차는 마이너스 로그 2인 등차 수열. 기억은 맞고요. 니은 수열 SN 더하기 AN은 등비 수열이다. SN 구해볼게요. 등비 수열 합공식 1 마이너스 아까 공비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인 2분의 1이었죠? 2분의 1에 첫째 항은 1 집어넣으면 1 나옵니다. 1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2분의 1에 n제곱 여기 SN이고요. 더하기 AN은 2의 1 마이너스 n제곱 정리를 해보면요. 분자분모 2 곱해볼게요. 2 마이너스 1 되죠? 그리고 분자 2 곱하면 이렇게 사라져요. 그리고 전개시켜보면은 2 마이너스 이거를요 2의 거듭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2분의 1의 n제곱은 2의 마이너스 n제곱입니다. 여기다 2가 곱해졌기 때문에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더하기 2의 1 마이너스 n제곱인데 이거 똑같죠?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나 뭐 이거 1 마이너스 n이나 똑같기 때문에 앞에 부호만 반대죠? 사라집니다. 2가 나와요. 그럼 2는 등비수열이냐? 등비수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항이 다 2라는 소리예요. 2. 자, 이 수열은요. 등차 수열로 볼 수도 있고 등비 수열로 볼 수도 있어요. 등차 수열로 보면 공차가 0인 등차 수열. 등비 수열로 보면 공비가 1인 등비 수열. 그래서 맞는 겁니다. 자, 디귿 SN이 2분의 1에 AN 플러스 1 플러스 2가 성립한다. 이것도 해봐야 되는 SN이고 똑같겠죠? 똑같이 아까 요거만 쓰겠습니다. 그냥 2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자, 이게 SN이고요. 2분의 1에 AN 플러스 1 자, n자리에 n 플러스 1 들어가면요. 2의 1 마이너스 n 그리고 여기 가로가 있고 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로가 풀어지면서 마이너스가 풀어지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1이 사라지겠죠? 이 1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2의 마이너스 n제곱 뒤에 플러스 2 좌변 정리시켜보면 2 나오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이게 2의 마이너스 n제곱이죠. 요게 2의 마이너스 n제곱 근데 우변은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2 그러니까 2가 이렇게 사라지고요. 여기 남는데 이건 벌써 음수고 얘는 양수예요.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디귿은 틀렸어요. 기억 니은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4인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AK, BK의 시그마의 중값이요. 4n 세제곱 플러스 3n제곱 빼기 n일 때 B5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서요, 이게 시그마는요, 수열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수열의 합, 보통 이제 SN이다 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럼 SN이 주어진 거예요, 결국은. 그럴 때 어떤 일반항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알고리즘 잠깐 보면요, 수열의 합에서. ASN과 AN 사이의 관계. 자, AN을 알 때 SN 구하는 방법은요, AN에 따라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보통 공식 이용합니다. 등차수열 합공식, 등비수열 합공식, 시그마 공식, 부분분수 이런 것도 이용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보통 구하게 되고요. SN을 알 때 지금 이 문제가 여기입니다. AN을 구하는 방법. 이거는 하나만 있어요. 이 방법은 하나만 있다. 뭐다? AN은 SN에서 SN-1을 빼주면 됩니다. 두 번째 항부터고요.
첫 번째 항은 S1으로 구합니다. 요것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시그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이게 SN 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SN이 주어진 거예요. SN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일반항, 여기서 일반항은 이 AN, BN 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SN에서 SM-1을 빼서 이 일반항을 구합니다. SN은요 4n 세제곱 플러스 3n 제곱 마이너스 n이 되고요. SM-1은 4의 n-1의 세제곱 3의 n-1의 제곱 마이너스 n-1.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빼면은 좌변이 뭐가 된다? 일반항 AN, BN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항부터예요. 자, 빼주면요. 이거 전개시키면 일단 이거 전개시키면 4n 세제곱 이거 다 있어요. 3n 제곱도 있고 마이너스 n도 있습니다. 어차피 다 빼질 거기 때문에요. 나머지만 쓸게요. 일단 마이너스가 있고요. 공통으로 4에 자, n 세제곱 아까 사라진다 그랬죠? 개수가 1, 3, 3, 1 이렇게 됩니다. 3차 전개시키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라지는 거고 3부터 해주면 돼요. 그래서 3, 이거 또 마이너스니까 뿔마 되겠죠? 마이너스 3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3이 이렇게 있고요. n제곱은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가로 안에 전개시켜 보면요. 마이너스 12 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n이죠. 12n인데 여기 마이너스 6n 나와요. 플러스 6n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4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사라지네요. 이것만 나오고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죠. 플러스로 바뀌면서요. 이거 부 바뀌면서요. 6n으로 묶어 볼게요. 6n으로 묶으면 여기는 2n 마이너스 1 그리고 첫째 항 확인해 볼게요. 맞나? 첫째 항 맞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첫째 항이요. S1 구해보면요. 이 식에서 자 S1을 구해보면 1 집어넣으면 7 마이너스 1이니까 6 나오죠. 자, 여기 또 1 집어넣으면 6이 나오네요. 6이 나오니까 그냥 이 식을 첫 번째 항부터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N 일반항 구해볼게요. 첫째 항이 공차가 4죠. 공차가 4면은 바로 4N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만 맞춰주면 돼요. 첫 번째 항이 2가 나오기 위해서는 1 대입했을 때 2가 나오려면 여기서 2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항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2로 묶어보면은 2n-1 돼서요. 여기서 2의 2n-1까지가 AN이고요. BN에 해당하는 거. BN은 나머지 3n이 되겠죠. 그래서 B5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B5는 15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EK-1AK가 NN 플러스 1 4N-1 그럴 때 A20의 값을 구하시오. 또 시그마죠. 이게 수열의 합입니다. 이게 SN이에요. 수열의 합. 이렇게. SN이 다 정확히 주어졌죠? SN이 주어진 상태에서 일반항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요. 이게 SN이라고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 파악할 때는요. 저게 SN인 걸 알면은 SN 할 때 AN 구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AN은 SN에서 SM-1 빼서 구하는 거. 이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항 구할 수 있는데요. A20 구하는 거네요. 20 구하는 거니까 자, S20에서 S19 자, 이걸 빼면은 우리 일반항 만약에 요 수열을요. 뭐 BK라고 이렇게 한다면 BK라고 한다면 S20에서 S19를 빼면은 B20이 구해지겠죠. B20이라는 건 여기다 20 집어넣으면 돼요. K에다가 40 빼기 1이니까 39 곱하기 A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용하면 이제 A20 값 구할 수 있겠죠. 이 문제는 예를 들어 일반항을 정확히 다 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관계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S 자, 20 구해보면요. 20 집어넣으면 되겠죠? 20에 21에 80 빼기 1이니까 79 이렇게 되고요. 자, S19는요. 19에 20에 그 다음에 19 곱하기 4 4, 9, 36
76에서 1 빼지니까 75가 되겠네요. 자, 이거 빼는 겁니다. 이렇게. 빼보면요. 20이 공통으로 있죠? 20으로 이렇게 공통으로 묶은 상태에서 나머지 이렇게 곱한 값들만 빼면 되겠네요. 계산하면요. 이게 234가 됩니다. 이 값이 아까 39a였죠? 39a20 이렇게. 39 이렇게 나눠보면요. 여기 6 곱하면요. 6 곱하면은 이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면서 6. 그래서 a20은 20 곱하기 6이니까 120.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SN이라고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SN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첫 장이 2이고 각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시그마 1부터 10까지 자, 이걸 더한 게 3분의 1일 때 S11의 값을 구하시오. 시그마는 수열의 합이에요. 합인데 이거 이제 보는 방법이 여기에 만약에 이 상수가 아니라 이렇게 n이 이렇게 가 있으면요. 이게 어떤 수열의 합 모양입니다. 수열의 합이 어떤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면은 자, 이거는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이 SN 할 때 AN 구하는 방법.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용하는 건데 지금 문제 이렇게 보면은 10이라고 되어 있지 n이 아니죠. 이거는 결정이 된 겁니다. 결정이 된 거면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수열의 합을 구하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수열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 일반항을 알 때 수열의 합을 구하는 모양인데 일반항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죠. 그쵸? 일반항을 알면 일반적으로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공식, 시그마 이렇게 바로 가는 거고요. 이게 모를 때 하나 봐야 되는 게 이 부분분수입니다. 부분분수는 뭐냐면요. a, b분의 1이 b-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걸 부분분수라고 해요.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 자, 이게 뭐냐면 항이 서로 삭제되는 대표적인 예예요. 이것 말고도 이렇게 수열을 쭉 나열하면요. 이렇게 지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워지는 것들. 지워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부분분수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자, 이거 말고도 뭐 루트 같은 거 있어서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고요. 로그 돼가지고 사라질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 부분분수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수열의 합 그러면요. 등차, 등비, 시그마 이거는 눈에 잘 보여요. 배운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분수 이거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워지는 것들. 그래서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뭔가 지워지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배운 함수 모양을 일반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지워지니까 문제를 냈겠구나. 대표적인 거는 부분분수구나 라고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부분분수로 바꿔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공식이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돼요. a, b분의 1이 C면은 이거 그대로 C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 뺀 거 b-a분의 1 되고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이걸 일단 적용을 해보면요. 자, 이 식에서 얘를 빼요. 그러면 sk 플러스 1 빼기 sk분의 ak 플러스 1은 그대로 쓰면 됩니다. 가로 열고 앞에 거 분의 1 sk분의 1 빼기 s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죠. sk 플러스 1에서 sk를 빼면 이게 ak 플러스 1 위에 거랑 똑같이 됩니다. 이렇게 사라져요. 이렇게 결국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 시그마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워진다고 했죠. 자, 1부터 10까지. 자, 1 집어넣으면요. S1분의 1 빼기 S2분의 1 되고요. 2 대입하면 S2분의 1 빼기 S3분의 1. 바로 지워지죠, 이렇게. 이게 원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있는데 바로바로 지워지면 다 지워지고 앞에 게 하나 살아남으면 맨 마지막 거는 뒤쪽이 살아남습니다. 11 대입하면은 S11분의 1. 이게 살아남는 거예요. 이 앞에 지금 S10분의 1이 있는데 이거는 다 지워질 거예요. 이렇게. 이거 두 개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S1, S1이 A1하고 똑같죠? A1분의 1 빼기 S11분의 1 요 값이 3분의 1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 A1은 첫째 항이 2라고 줘졌죠. 2. 그래서 S1 구하려면 서로 자리 바꾸면 되겠네요. 2분의 1에서 3분의 1 빼준 게
S11분의 1. 이거 6분의 1이죠? 6분의 1이니까 S11은 6이 됩니다. 이상입니다.